얘들아,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니? 나는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운동가가 될 거야. 나는 실력 있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찾아보려고. 여러분, 선생님이 내어준 과제는 생각해 보았나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한 책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찾아볼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책을 고르면 좋을까? 나는 책 내용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살펴볼 거야. 책 분량이 너무 많으면 다 읽기 힘들더라. 나는 책 분량이 내가 읽기에 알맞은지 따져볼 거야. 좋아. 그럼 이제 읽을 책을 찾으러 가보자. 여러분, 책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살펴보아야 해요. 또 책의 차례나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아봐야 해요. 책 내용에서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읽거나 다른 책이나 작품과 관련져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의 생각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으며 읽어도 좋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책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여러분, 각자 고른 책 재미있게 읽었나요? 네! 읽은 책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핵심어를 중심으로 책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 있어요. 핵심 질문을 정하고 질문에 답을 쓰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자신이 선택한 방법을 활용해서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책을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과정, 어떤 그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나요? 네, 선생님하고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독서 준비 과정, 독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서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처음으로 독서 준비 과정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요새는 또 특히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릴레이로 이렇게 쭉 책을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고학년에 알맞게 책을 정한 뒤에 반에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캠페인,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또 자유롭게 또 이런 어떤 독서 시간을 가져가지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러 독서 시간이 있고 그 책을 읽은 뒤에 독서 감상문 같은 거 쓰는 것들을 아주 뭔가 습관처럼 하는 학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독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읽을 책을 정하고 책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을 책을 정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정하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 같은 걸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계획을 세워보고 누구와 읽을지를 정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한 책을 찾는 방법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고르는 다양한 기준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책인지, 즉 이런 읽을 책들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의 읽을 책을 정할 때 내가 이 책을 왜 읽을 것인지 그 목적을 잘 생각해서 이러한 어떤 정보를 얻을 만한 책을 잘 고를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가지고 나는
환경학자가 될 거야. 요새 기후가 너무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꾸만 막 바뀌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 한다면 그 분야와 관련된 책을 고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독서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읽는 목적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한 책을 어떤 목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정한 책을 읽는 목적 확인하는 것이죠. 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인지 또는 어떤 그 사람의 글에 대한 어떤 주장이 나와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함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뭐 관련해서 만약에 책을 읽는다면은 책에서 이러한 자신 관심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책에 나온 뭐 인물들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책의 내용이 자신의 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러한 인물의 삶이 나타나 있는 책을 잘 고르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책을 골라주시고 책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잘 골랐어요.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독서, 즉 다른 작품과 관련하거나 관련을 짓거나 또는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책을 읽을 때 생각할 점.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슷한 어떤 다른 내용을 읽었었어요.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다른 책 또는 작품과 관련 지어가면서 거기서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인물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구나. 이렇게 관련 지어가면서 읽어주는 태도 중요하고요. 또 내용도 짐작하면서 읽는 것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이 인물은 이러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짐작하면서 읽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또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 우리 계속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왔었죠. 그냥 단순하게 내용만 쭉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아니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책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비슷한 점 무엇인지, 다른 점 무엇인지 이런 거 딱 정리해 두는 것도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요거는 이 과정이 나타나 있는 글이네.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중심 내용만을 잘 찾아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요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꼼꼼히 잘 따져가면서 읽어야죠. 방금 앞에서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냥 만약에 특히나 이제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글쓴이의 생각에 알맞은 까닭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까닭,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의 자료가 알맞은지, 이런 것들 잘 꼼꼼히 따져가며 읽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태도라는 것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성격에 따라 질문을 나눠보면은요. 책에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질문을 하고 책의 내용에서 요러한 답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생각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책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질문의 형태를 나눌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독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책의 내용을 잘 간추리고 그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 활동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문제의 형태로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평가를 봐서. 그게 바로 뭐냐? 뭔가 이렇게 책의 내용을 잘 간추렸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활동들을 모둠 활동을 해서 수행평가로 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핵심어와 주요 내용을 우선은 그러려면 잘 연결지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의 내용을 잘 간추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장별로 핵심어와 주요 내용을 잘 떠올려요. 그래서 핵심어와 주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연결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간추리려면 줄여야 되는 거니까 각 어떤 그 내용에서, 각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시고, 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는다거나, 또는 반복해서 자주 쓰이는 핵심적인 낱말 찾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중심 문장 잘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핵심 낱말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글의 종류에 따라 핵심 질문과 답으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설명하는 대상, 그리고 주요 설명 내용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질문할 수 있고,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 이제 중심 사건을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중심 사건은 무엇인지, 그 사건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로 질문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책의 구조에 따라 내용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책의 구조는 당연히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네, 이런 표지 같은 것도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체적인 책의 앞부분의 표지라든가 표지 속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라든가 글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 속에서 내용에서도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되겠고,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표가 있다면 그 표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차례, 앞부분의 차례를 보고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을지 짐작해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구조를 잘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나누냐? 바로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주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 각자 읽은 책의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눔으로써 나는 요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나의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독서를 하는 어떤 과정이죠. 독서를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책을 고르고 어떤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해야 되는지, 독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함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